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7일 정오를 막 넘었습니다. 조중동 문화일보, 흔히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매체 가운데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해서 독자적이고 상당히 소신 있는 의견을 내어놓는 매체는 동아일보입니다. 오늘 또 동아일보 사설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올해는 정원, 내년 재논의. 그럼 올해도 혼란, 내년은 더 혼란. 올해는 정원, 내년 재논의. 그럼 올해도 혼란, 내년은 더 혼란. 아주 제목이 핵심입니다. 2000명 의과대학 신입생 늘리는 이 주제를 놓고 지금 2월, 3월, 4월, 3개월째 100일 가까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릅니다. 최근에 나온 제안은 올해는 그대로 하자. 즉 2000명 정원 범위 내에서 하자. 그러나 내년은 재논의하자. 이렇게 또 태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매체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발전된 방법이다. 정부가 양보한 거다. 의사도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동아일보는 딱 부러지게 올해는 정원하고 내년은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혼란을 더 키울 뿐이다 라고 명쾌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000명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하여 일정상 조정이 불가능한 2025학년도 정원을 제외하면 어떤 논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정원은 하되 그 이후부터는 정원 규모를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합리적, 과학적 근거에 따라 통일된 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며 올해 정원 조정에는 선을 긋고서는 장기적인 의사수급은 논의하자고 했다. 정부가 대학별 자율 정원을 통해 2025학년도 정원 규모 조정에 나선 데 이어 2026학년도부터 정원 규모를 재논의하겠다고 다시 물러선 셈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의료개혁 특위에 끝내 불참했다.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다는 의료계의 외통수가 답답하지만은 올해 정원에 맞춰 인력과 시설을 늘리고 내년부터 감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깜짝 의대 정원으로 교육 현장은 이미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각 대학이 의대 모집 인원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대입 전형 시행 계획 확정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의대 정원에 맞춰 교수 채용과 시설 투자도 서둘러야 하지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올해 정원, 내년 재논의라는 변수까지 등장하면서 대학들은 이런 투자를 망설이게 될 공산이 크다. 일단 올해만 정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5년간 의사 1만 명을 늘리겠다는 장기 계획이 결국 과학적 추산이 아니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의대 정원을 재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대 교육 현장의 혼란이 반복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 그 과정에서 의료 공백 사태가 재발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정부가 사태 해결의 진정성도 보이지 않고 마땅한 대안도 될 수 없는 카드를 내놓았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은 2월 의대 2000명 정원을 발표할 당시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이라는 숫자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치라며 전공의 면허정지, 집단행동 수사 등 밀어붙이기로 일관했다. 정부가 정책 실패에 대한 성찰 없이 문제를 거칠게 봉합하려다가 보니까 올해만 정원하겠다고 의료계에 매달리는 처지가 된 것 아닌가. 참 비참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잘 쓴 사설입니다. 왜 중앙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정부 편을 주로 드는 이런 언론은 동아일보처럼 사설을 쓰지 못합니까? 이게 우선 사실에 맞지 않습니까? 사실과 현실에 맞아야 올바른 방향이 나옵니다. 그게 실사구시 아닙니까? 입으로는 실사구시하면서 왜 보수 언론은 실사구시하지 못합니까? 이 제목이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정원, 내년 재논이. 그럼 올해도 혼란이 오고 내년은 더 혼란이 온다. 아니 2,000명으로 늘려가지고 신입생을 뽑으면은 그게 맞춰가지고 시설도 늘리고 교수도 늘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한 해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재논의하겠다고 하면은 그 늘려놓은 교수와 시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건 해결책이 아니고 더 복잡한 꼼수죠. 꼼수는 항상 이렇게 되는 법입니다. 정면 승부를 하면은 맨 처음에는 욕을 먹고 하지만은 그걸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논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꼼수는 한번 썼던 꼼수가 효과가 없으면은 또 다른 꼼수를 써가지고 앞에 꼼수를 뒤엎어야 됩니다. 그러면 논리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원점 재검토입니다. 다행히 개혁신당이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를 선언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정당으로선 처음으로 의사들 편에 선 셈입니다. 그는 어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공의들과 의사들이 복귀한 뒤 정치권과 함께 빠른 협상을 이어가자는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루 단위로 두고 매번 다른 말을 하다가 보니까 정부가 그렇다는 겁니다. 의정 갈등에 따른 국민들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 국민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의사들이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급발진 차량에 비유한 그는 자동차가 급발진하는 상황 속에서 핸들을 누가 갖느냐를 갖고 다투는 상황이라며 이건 정말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급발진한 차량을 세울 때는 브레이크를 꽉 밟고 기어를 중립으로 놓아야 한다면서 우선 정지 상태에서 제동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빨리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사태가 통제불능이라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작년부터 의사 정원 방식에 의한 필수 의료 문제 해결 대신에 수가 인상 등 시장 경제적 방식에 의한 해결책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사실상 의료 사태의 어떤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이 그동안에 이 보수 정당 찍던 의사들이 이탈해가지고 민주당 찍은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이 개혁신당 쪽으로 찍었는데 주로 정당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 개혁신당이 약 4%의 지지율로 두 의석을 갖고 동탄에서 이준석 후보가 당선된 것 합쳐가지고 세 의석을 갖게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개혁신당 새 당선자는 전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과가 없는 국회의원을 가진 유일한 정당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성정당, 사기죠. 사기적 수법의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당당하게 선거를 했다는 점에서 개혁신당은 확실한 도덕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원점 재검토,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검토하는 것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꼼수를 쓰려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 다 놓치고 주도권 놓치고 드디어 통제불능 상태가 되고 이렇게 의료가 마비되는데 병원이
타격을 받고 이어서 교육 현장에서 대혼란이 일어나고 이게 누적이 되면은 결국 한국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치닫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 생명이 희생되느냐 하는 것은 아마 한 1년 뒤, 2년 뒤 객관적 자료로서 나올 겁니다. 윤석열의 고집으로 예컨대 한국 사람 1000명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윤석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퇴임 후에도 포함해가지고. 감사합니다.